많은 분들 박수를 제가 받으면서 등장을 하니까 항상 카메라 속에서만 여러분들 만나다가 이렇게 얼굴 뵈서 더 반갑습니다. 기상캐스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는 다 잘 아시죠?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뉴스 말미에 날씨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상캐스터의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얀 눈이 좋았던 작은 소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상캐스터를 꿈꾸지는 않았지만 날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는 전공은 음악이었고 처음부터 뭐 환경을 내가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기상캐스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날씨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매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년 최고 기온이 이렇게 새로 경신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렇게만 들었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네,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날씨랑 기후 변화, 기후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날씨라는 거는 날씨와 기후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날씨랑 기후 좀 어렵죠, 사실. 날씨는요,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춥다, 덥다 이렇게 하루의 날씨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온다, 덥다, 춥다 이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를 오늘 날씨를 갖고 날씨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를 날씨라고 해요. 반면에 기후도 광범위하게 날씨에 광범위한 게 기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후라는 거는 우리가 10년, 30년, 10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균치를 낸 거를 기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새 기후 변화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기상캐스터를 하기 전에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게 굉장히 그냥 단어만 들어도 남의 일 같고 뭐 북극곰이 좀 사라지고 있다,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어나지 않는 얘기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 온난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평균 기온이 0.6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0.6도라 그러면은 뭐 여름에 37도거나 38도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가 0.6도가 상승을 했다는 건요. 1도만 상승을 해도 빙하가 녹고 3도가 상승을 하면은 뉴욕이나 도쿄 같은 도시가 나중에는 아예 물에 잠겨서 뉴욕이나 도쿄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0.6도라는 게 뭐 그냥 영하 1도에서 0도 이 정도 차이가 아니고 지구 온난화 0.6도 상승을 했다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북상하는 주요 작물 재배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식생활 지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한라봉이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김제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사과 경북 능금, 경남 능금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사과 재배지가 보이시죠? 경기도 포천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과 재배지나 뭐 과일의 재배지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기온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남부지방에서 경기도나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온도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나중에 지금 제주도에서 키우던 뭐 한라봉이 조금 더 남쪽으로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동남아 과일만 먹고 사과 같은 거는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부지방에서 먹던 거는 더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국지성 호우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보를 할 때 내일 뭐 중부지방에 비가 10에서 30mm 오전에서 오후까지 잠시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구라청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직업 중에 한 명인데요. 다음 날 비가 오겠다고 저희는 이제 예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밤 11시 이렇게 하루에 4번 기상청에서 예보지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근무니까는 오전 11시, 오후 5시 예보지를 갖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예보지를 보면은 오전에서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때때로 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내일 전국 곳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오전부터 오후 한때 이런 거는 솔직히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상청도 그만큼 예측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정말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아열대 지대에서 나타나는 스콜 같은 현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구름이 정말 저도 막 이렇게 레이더를 보고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없던 비구름이 갑자기 생겨나요. 갑자기 생겨나서 이게 뭐 기상청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럼 왜 그게 예측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구름이 생겨나면은 뭐 한 30분 전에는 저희가 예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구름이 생겨나면은 또 갑자기 국직성 폭우로 이게 돌변해요. 그래갖고 시간당 뭐 5mm, 10mm 이 정도면 괜찮은데 20mm, 30mm 이렇게 나가고 거의 홍수 수준이 돼버려갖고 좀 피해도 많고 여름에는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쪽에도 폭설이 많아지고 있고 눈도 갑자기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좀 본의 아니게 애를 먹고 있는 직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구 온난화가 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 매연이나 뭐 스프레이, 온실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하면서 산소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안 지구 온난화 좀 어려워서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안 아시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뭐 쓰레기 줄이기, 스프레이 안 쓰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뭐 말은 어렵지만 조금씩만 노력을 해주면은 이거 지구 온난화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MW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BMW 이용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B는 버스죠. 네, 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걷기 맞아요. 그래서 버스 이용해 주시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엘리베이터는 저층은 좀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고 이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조금씩만 노력을 해주시면은 속도를 정말 현저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일 입는 거 맞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방송을 하니까 물을 굉장히 자주 마셔요. 근데 저는 텀블러를 좀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물을 자주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종이컵을 사용을 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정말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씩은 하루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 제가 알기로는 한 개를 만드는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 작은 종이컵이지만 그러니까 나무 아까 무차별한 벌목이 앞에 있었잖아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에. 그래서 텀블러 같은 것만 사용해 주셔도 근데 텀블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부 홍보대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커피 마시러 갈 때까지 갖고 다니면 좋은데 가끔 잊게 될 때도 있잖아요. 잊으셨을 때는 커피숍에 가시면은 컵으로 달라고 하면은 컵에다가 주잖아요. 컵으로 마시는 게 우리 몸에도 더 좋거든요. 그 종이컵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데워진 커피를 마시는 게 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플러그를 뽑거나 뭐 안 쓰는 거는 이렇게 그 환경을 생각하는 이렇게 꺼놓는 거 그 플러그 있는 거 아세요? 네. 외출할 때는 잠깐 사용 안 하실 때는 꺼놓으시고 이런 거 정말 작은 실천이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하시고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조금씩만 실천을 해주시면은 우리나라 사계절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봄에는 벚꽃도 보고 이렇게 좀 햇볕 이렇게 쬐면서 햇볕 아래서 졸기도 하고 여름에는 바닷가도 가고 한강 같은 데서 치맥도 마시고 요새는 봄 가을이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가을에 낙엽 얼마나 예뻐요. 우리나라 낙엽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낙엽도 밟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놀이도 가고 겨울에는 눈 오는 것도 보고 눈싸움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계절이 이렇게 예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사계절이 점점 짧아지면서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만 길어지고 이렇게 양극화가 돼버리면은 우리도 참 나중에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옛날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었다가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무슨 어른들이 뭐 구전동화처럼 얘기하듯이 옛날에는 단풍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도 내가 작은 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콘센트 플러그 안 쓰는 거는 좀 뽑아주시고 뭐 일회용 컵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 다니시고 뭐 꼭 환경뿐만 아니고 건강을 위하는 길이 환경을 위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씩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환경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